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다 엘쌤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빡빡 긁어드리는 헬프미 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출동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3학년 내용인데요. 자, 증가한 운동에너지 계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3단원에서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 또 6단원에서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원을 공부를 한 친구라면 어떻게 푸는지 또 6단원을 공부한 친구라면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같이 쭉 정리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질문이에요. 사실은 질문이 여러분들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그냥 설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11m, 지면으로부터 12m인 지점에서 공을 떨어뜨릴 때 이 물체가 5m 떨어진 지점에서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이 딱 요 그림이 되겠죠. 자, 물체가 떨어지는데 자, 낙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 5m 지점까지 갔을 때 운동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 3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은 자, 우리 뭐 이치에너지, 운동에너지, 그리고 일에 대한 걸 공부를 하셨어요. 자, W는 FS 기억나시죠? 근데 그 W,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도 있고 또 수평으로 끌어당기는 일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중력이 한 일도 있습니다. 자, 물체를 그냥 놓으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 건 중력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물체를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떨어뜨려요. 그러면 얘가 쭉 떨어지면서 B 지점에 속력 측정기에서 속력이 찰칵하고 찍히는 거예요. 그 속력을 우리가 14m/s, 14m/매 초라고 할 때 B점의 운동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공식도 기억하시나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운동에너지를 풀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얼마입니까? 2kg으로 나왔어요. 자, 속력이 얼마입니까? 14의 제곱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약분이 됩니다. 14의 제곱은 얼마예요? 196이죠. 이렇게 푼 거예요. 자, B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196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잡고 있을 때 A점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떨어졌잖아요. 자, 낙하를 하면서 운동에너지가 여기는 0이었고요. 자, 여기는 196이 됐어요. 얼만큼 늘었어요? 196만큼 늘었죠. 자, A에서 B로 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의 양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W는 Fs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 F라고 하는 것이 중력이 작용한 중력의 크기, 곧 무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무게 곱하기 낙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력이 한 일의 양,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 거리예요.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무게의 값이랑 똑같죠? 9.8 곱하기 질량. 9.8 곱하기 질량 2입니다. 9.8 곱하기 2. 그리고 높이 얼마입니까? 10m. 낙하 거리. 낙하가 된 게 10m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 19.6 곱하기 10이니까 196입니다. 뭐가 보여요? 같아요. 자, 이때 B점이 가지는 운동에너지 값과 중력이 한 일의 양의 값이 196으로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떨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운동에너지는 중력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값이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3단원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이 물체의 자, 여기 얘가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196주의 일을 했고 이 물체가 처음엔 운동에너지가 0이었는데 여기서는 196주를 가지고 있다면 아, 운동에너지로 전환을 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서 에너지가 생겼네요. 이 뜻이죠. 자, A에서 B로 낙하할 때 그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양과 같았고,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보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누가 큽니까? A가 크죠? 높이 있으니까. 자,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줄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에너지 얼만큼 줄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얼만큼이야? 9.8 곱하기 2 곱하기 10이지. 똑같지. 그래서 이때의 일회량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고 또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문제에서 자, 운동 에너지 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가려워서 그래요.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3단원만 공부를 한 친구라면 뭘 구하면 돼요?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면 돼요. 자, 물체가 떨어지면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낙하거리만큼의 일을 했고 그 값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6단원을 공부를 하면 이건가? 먼지가 6단원을 공부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알면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라고 말하고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합을 더한 값을. 자, 일단 여러분들 물체가 최고 높이에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높이는 어때? 여기보다 가장 높은 지점이잖아. 높이가 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높이가 최대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 값도 최대겠죠. 자,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니까. 근데 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속력 얼마예요? 0이에요. 속력이 0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당연히 0이죠. 뭔 값을 곱하든 속력이 0이면 운동 에너지 0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는 순간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볼 때, 자, 이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죠. 찰칵, 찰칵, 찰칵. 자, 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속력이 빨라, 여기가 속력이 빨라? 밑에가 빨라. 떨어질 때는 떨어질수록 속력이 더 빨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높이는 어때? 높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이니까 높이가 0이야. 높이가 0이야. 그 위치 에너지 얼마야? 0이야. 자, 근데 속력은 어떻다고? 떨어지면서 속력이 조금씩 빨라지니까 가장 최대값을 찍죠. 여기가. 자, 속력이 최대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어요?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었는데 자, 바닥에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됐네. 자, 높이는 최대에서 0으로 높이는 감소했고 떨어지면서 높이가 감소했으니 위치 에너지도 감소할 것이고 대신에 속력은 늘었기 때문에 속력은 증가를 했고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했는데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물체가 낙하를 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는 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돼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자, 그때 보니까 요 보존이라는 값이 생기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값이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값이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단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때, 자,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려면 그러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그럴 때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무시를 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지금도 무시하고 푸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꼭대기에 있어요. 자,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선생님 편의상 10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딱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자,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빵이죠. 왜냐하면 속력이 0이니까. 근데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두 개 더한 값이 얼마예요? 10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자, 물체가 떨어질 건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해 라고 말을 했죠.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10줄이면 여기도 10줄, 여기도 10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역시 10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여기 끝에 바닥에 닿는 순간에 높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위치 에너지가 0이야. 근데 두 개 더해서 11m에 운동 에너지 얼마니? 10줄이지. 자, 여기까지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런데 여기 이 중간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10줄이야. 역시 10줄이야. 왜? 보존된다라고 풀고 있으니까. 얘가 보존이 될 때,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 값이 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위치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6줄이라고 잡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6줄이에요.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4줄이죠. 왜? 더해서 10이 나오면 되니까. 이해 가시죠? 자, 이 역학적 에너지 10줄이라는 값이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랑 같은 값이고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랑도 같은 값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값이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많이 풉니다. 너무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가 좀 약간 교과 과정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은. 너무 재밌는데.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자, 물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랬죠? 자, 위치 에너지가 얼마 줄었어요? 4만큼 줄었죠. 자, 운동 에너지는 대신에 얼마큼 늘었어요? 4만큼 늘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위치 에너지 감소한 양과 운동 에너지 증가한 양이 같습니다 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떨어질 때 중력이 한 일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풀으라고 했는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풀 것이냐 결국은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풀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과정이에요. 결국은.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라 그랬죠. 12m인 지점에서 4kg짜리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5m를 지나는 순간에 증가한 EK가 운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선생님이 말했죠. 자, 이거를 3단원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중력이 한 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자, 9.8 곱하기 질량 4. 얘가 중력의 크기예요. 자, 그리고 낙하거리 5m죠. 자, 이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요게 20이잖아요. 자, 이 19.6이니까 196줄이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구할 거냐? 아니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과 같은 것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양하고 같습니다.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9.8에 질량 4kg에다가 감소한 높이, 얘가 떨어진 높이 5구나. 이거 똑같죠, 지금. 그지? 자, 이거 풀어도 196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답은 똑같아요. 196줄로.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걸 굳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제를 그 선생님한테 이제 올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3단원까지 공부를 했는지 6단원도 공부를 끝내고 이 질문을 하는지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3단원을 풀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6단원을 다 공부를 했다면 훨씬 더 문제풀이가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왕 설명하는 거 한번 쫙 한번 풀어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어떤 내용으로 풀 것이냐가 여러분들 조금만 다른 차이점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너무 재밌는 단원인데 조금 여러분들 그 과정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문제의 어떤 그 난이도나 이런 것도 축소가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재밌게 푸실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자, 모르는 거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언젠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엘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